이 중국에는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춘추자시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쪽 지방에 있는 귤나무를 뿌리째 뽑아다가 북쪽으로 옮겨 심으면은 그 나무가 귤나무가 탱자나무로 된다고 하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런 글이 춘추자시전에 나오는데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오늘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귤나무의 열매를 보면 우리 귤은 시장이나 과일 가게에서 흔히 사서 먹기 때문에 잘 아는 이 귤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노랗게 익습니다. 노란 열매가 익는데 이 크기가 지름이 한 5cm 정도 되죠. 지름이 한 5cm 정도 되는 것이 귤의 열매인데 거기에 비해서 탱자나무는 이 열매가 귤처럼 노랗게 익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노랗게 익는데 이렇게 노랗게 익는 건 똑같은데 이 귤의 열매는 지름이 3cm로 귤에 비해서 탱자는 열매가 작다. 그리고 귤에는 씨앗이 거의 없는 데 반해서 탱자에는 이런 씨앗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런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탱자나무의 꽃은 흰색의 이런 예쁜 꽃이 피는데 아주 예쁘죠. 이런 흰색의 예쁜 꽃이 피는 것이 탱자나무인데 귤나무도 또한 흰색의 예쁜 꽃이 피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꽃의 모습은 거의 두 나무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고 열매도 비슷하지만 열매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 가장 큰 귤나무와 탱자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잎으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귤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양쪽 끝이 뾰족한 이러한 타원형 형태의 이러한 잎이 달리는데 이러한 잎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자루가 이렇게 나오고 잎자루 끝에 잎이 단 하나밖에 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잎을 한자로 단엽이라고 하죠. 단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홑잎이다. 혼잎, 티읕자를 쓰는 혼잎입니다. 혼잎이 달린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귤이죠. 이것이 귤인데 반해서 탱자는 보면은 잎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서 이렇게 보면 잎자루 하나에 잎이 3개가 달린다. 이렇게 잎이 3개가 달리는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겹잎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복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겹잎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것을 삼출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삼출겹잎이다. 3개의 작은 잎이 달려있는 잎이다 해서 삼출겹잎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잎자루 하나에 잎이 3개씩 달리면은 탱자나무, 그리고 잎자루 하나에 잎이 하나밖에 없으면 귤나무. 그래서 귤나무를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이 귤나무를 뿌리째 뽑아다가 북쪽 지방으로 가져가서 심어 놓으면은 그 나무가 탱자나무가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말인 이유가 잎이 셋으로 갈라질 수가 없죠. 잎이 조금 전에 혼잎이라고 하는 단엽, 단 하나였는데 이거는 삼출겹잎이라고 하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귤나무와 탱자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다. 전혀 다른 나무를 가지고 옛날에 중국의 고전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귤나무를 북쪽으로 옮기면 탱자나무가 된다고 잘못 말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운양가의 탱자나무하고 귤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무 아주 비슷하죠. 오죽하면은 옛날 중국의 고전에서도 귤나무를
귤나무를 남쪽 지방에 살고 있는 귤나무를 캐다가 북쪽 지방에 옮겨 놓으면 탱자나무가 된다. 그래서 두 나무는 같은 나무라고 혼동을 할 정도로 두 나무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는 오늘 사진을 꺼내서 보면은 두 나무가 확실히 다른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귤나무는 따뜻한 지방에 살고 있는 나무가 귤나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제주도에서만 자랐는데 요즘은 조금 위쪽에까지도 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귤나무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지만 이 탱자나무는 따뜻한 지방이 아니라 약간 추운 곳을 좋아하죠. 약간 추운 곳을 좋아해서 서리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지방에서도 탱자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서울 지방에서도 탱자나무는 자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탱자나무는 흔하게 서울 지방에, 중부 지방에서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나무가 탱자나무죠. 이 탱자나무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남쪽 지방으로 더 많이 자라고 있지만 서울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탱자나무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필 때 이런 모습으로 피죠. 한 5월달, 6월달 이때쯤에 이 꽃이 피는데 가지가 있고 가지가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의 가지가 참 예쁩니다. 초록색의 가지가 있고 초록색의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돋아나기도 전에 하얀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아주 매력이 넘칩니다. 이 꽃에서는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죠. 향기도 진하게 나고 이 꽃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꽃의 향기는 요 향기를 이용해서 요 꽃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요 꽃에서 향료를 얻어내기도 하고 요 꽃을 이용해서 화장품의 재료로 요 탱자나무의 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 탱자나무의 꽃을 보면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꽃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꽃잎이 있는데 요 꽃잎과 꽃잎 사이는 완전히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러한 떨어져 있는 것을 한자로 이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잎이 서로 뚜렷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탱자나무인데, 여기에 비해서 귤나무의 꽃을 보면은 귤나무의 꽃도 꽃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5개의 꽃잎이 떨어져 있지만은 요 아래쪽 부분에서는 서로 달라붙어 있지만은 이 탱자나무는 완전히 꽃잎이 완전히 서로 떨어져 있다. 꽃잎이 요거가 완전히 떨어져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보면은 요 수술대가 여러 개의 수술대가 올라와 있는데 하얀색의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달리는데 요 수술의 숫자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수술의 숫자가 20개 정도 되는데 수술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 뭔 말이야? 떨어져 있다. 수술이 떨어져 있다. 이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귤나무를 보면은 귤의 꽃을 보면 귤의 꽃은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술대가 2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수술대가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조금 전에는 이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합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생한 상태로 이 모양이 수술대 모양이 마치 파이프처럼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처럼 이렇게 수술의 통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을 수술통이라고 하는데 이 수술통은 수술대가 합쳐져서 하나의 통, 파이프처럼 된 것을 우리들은 수술통이라고 하고, 이 수술통 속에서 이렇게 삐죽이 암술머리가 삐죽이 나오는데 그 속에는 암술대가 있죠. 이렇게 암술대가 있다 하는 이러한 이렇게 수술대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합생하고 있으면은 귤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탱자나무는 그 수술대가 서로 떨어져서 이생하고 있다. 서로 떨어져서 이생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탱자나무의 수술대는
자세히 보면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길고 짧은 것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서로 같이 한꺼번에 있는 수술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암술과 이렇게 암술과 수술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꽃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꽃 하나하나는 모두 다 나중에 이렇게 열매를 다 맺게 된다. 꽃 하나가 열매 하나, 꽃 하나가 열매 하나, 이렇게 꽃이 모두 다 열매가 될 수 있는 쌍성꽃이 핀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씨방을 보면은 요 아래쪽에 초록색 부분에 요 공처럼 동그랗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는데, 요 씨방에는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털이 잔뜩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 씨방이 자라서 열매가 된 모습을 보면은 열매에도 요 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매 껍질에 하얀 털들이 이렇게 잔뜩 많이 보이는 이러한 털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일 때 이미 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요 암술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암술대인데, 요 암술대에도 털이 많고 암술머리는 동그란 방망이 같죠. 이러한 형태의 암술대를 예쁜 초록색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탱자나무죠. 탱자나무인데 귤도 그 모양은 암술이나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모양은 여기 지금 가려져서 보이질 않지만은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모양은 거의 같은데 요 씨방은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에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으면은 귤나무죠. 그래서 요 귤의 열매 껍질에는 털이 없다. 털이 없지만은 탱자나무는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자나무는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입자루 하나에 잎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달리는데 하나, 둘, 셋, 세 개의 잎을 가진다. 그래서 입자루 하나에 작은 잎이 세 개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겹잎이라고 하죠. 겹잎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귤나무는 입자루 하나에 잎이 단 한 개밖에 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에서 이렇게 입자루가 나오고 입자루 하나에 잎이 하나 달린다. 이러한 잎을 단엽이라고 하죠. 한자로 단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혼잎이라고 합니다. 혼잎이라고 하는 이런 잎이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귤인데 거기에 비해서 탱자는 입자루 하나에 잎이 세 개씩 달리는 겹잎이다. 하나, 둘, 셋. 그래서 겹잎인데, 이러한 겹잎을 특히 세 개의 잎이 달리는 것을 삼출겹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삼출엽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삼출복엽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삼출복엽, 삼출엽을 하고 있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입자루는 입자루 하나에 잎이 세 개가 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입자루라고도 하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것을 입자루라고 하지 않고 한자로 엽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잎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잎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귤나무는 여기에 잎줄기가 아니라 이것을 잎자루다. 그래서 이 한자로는 엽병이라고 하는 잎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귤나무인데, 탱자나무는 잎자루가 아니라 잎줄기를 가지고 있는 한자로 엽축이라고 하는 잎줄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잎줄기를 자세히 보면 잎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잎줄기의 양옆에 이쪽하고 이쪽에 이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귤나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귤나무 또한 잎자루의 양쪽에 이렇게 좁은 날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귤나무나 탱자나무나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탱자나무는 잎이 삼출겹잎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귤나무는 잎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귤나무와 탱자나무는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요게 있죠. 요 사진을 보면 여기 어린 가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린 가지는 가지가 이렇게 능선이 있게 약간 납작한 형태의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납작한 형태의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이 초록색의 가지에는 가시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달립니다. 길고 딱딱하고 무시무시한 가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줄기에도 가시가 있고 어린 줄기에도 가시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울타리로 심게 되면은 집 주변이나 아니면 과수원 같은데 울타리로 심어 놓게 되면 이 가시가 엄청 많기 때문에 동물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 과일을 따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과수원의 울타리, 생울타리용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나무가 바로 이 탱자나무입니다. 그래서 탱자나무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도 감히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만약에 사과밭이나 배나무에 이것을 울타리로 해 놓으면 감히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훔쳐먹을 생각도 못하고 다른 동물들도 들어와서 먹지를 못할 만큼 날카롭고 딱딱하고 험상궂고 무시무시한 가시가 많다 하는 것이 바로 탱자나무이기 때문에 이 탱자나무는 생울타리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나무가 바로 이 탱자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귤나무는 그 가시가 거의 없습니다. 가시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초록색의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에는 보면은 가시가 전혀 없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이 귤나무하고 탱자나무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탱자나무는 이 약으로도 많이 쓰죠. 약으로도 많이 써서 아까 꽃은 향기를 뽑아내기 위한 향료로 쓰거나 화장품으로 쓰고, 요 잎은 약으로 쓰고, 요 줄기의 껍질도 약으로 쓰고, 줄기 아래에 있는 뿌리의 껍질도 약으로 쓰고, 또 요 가시도 한방에서 약으로 씁니다. 가시도 한방에서 약으로 쓰고, 요 씨앗도 한방에서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요 민간에서는 요 어린 열매나 다 익은 열매를 가지고 차를 끓여 마셨죠. 티라고 하는 차를 끓여 마시고, 요 잎으로도 차를 끓여 마시고, 또 요 열매로는 먹지는 못하죠. 신맛이 너무 강해서 먹지는 못하지만 약으로는 아주 훌륭한 약으로 많이 썼던 나무가 바로 탱자나무였습니다. 이 귤골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귤의 구조를 하고 있는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먹고 있는 귤의 열매를 우리들은 귤골 열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귤골 열매들의 예를 들면은 귤도 있지만은 유자나 탱자나 레몬이나 금감이나 이러한 열매들도 다 같은 귤골 열매이면서 한자로는 이렇게 감가라고 씁니다. 감가라고 쓰고 영어로는 헤스페리디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쓰는데, 귤골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껍질이 3가지의 종류의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귤골 열매를 보면은 귤골 열매의 가장 겉에 있는 껍데기는 겉에 있는 껍데기를 우리들은 겉껍질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 또 중간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안쪽 열매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3가지 종류의 껍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귤을 먹을 때 손으로 이
겉껍질을 손으로 까서 먹죠. 까서 먹는 그 겉껍질은 가죽같이 두껍죠. 가죽같이 두꺼운 겉껍질 속에는 여러 쪽으로 나누어진 중간 껍질이 있다.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중간 껍질이 있게 되고, 그 중간 껍질 속에는 또 물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있죠. 열매살,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살이 있는데, 이 열매살도 보면은 안쪽 열매 껍질, 뇌과피로가 하는 안쪽 열매 껍질 속에 알갱이들이 쌓여서 우리가 먹게 되면 톡톡 입속에서 톡톡 터지는 마지막으로 쌓여있는 껍질이 바로 뇌과피라고 하는 안쪽 열매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겉껍질, 가장자리에 있는 겉에 있는 겉껍질은 두꺼운 가죽질이죠. 두꺼우면서 샘점이 많다. 한자로는 선점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점이라고 하는 샘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겉껍질을 이렇게 손으로 눌려보면 액체가 톡톡톡톡 튀어나오죠. 그 액체는 향기가 좋고 귤의 향기가 나는 액체가 들어있는 샘점, 이러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샘이죠. 그래서 그 샘점에 액체가 많이 들어있는 겉껍질을 가지고 있고, 겉껍질을 벗기고 나면 중간 껍질에 쌓여있는 중간 껍질이 나오는데, 중간 껍질에 쌓여있는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가 먹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중간 껍질은 보면은 만져보면은 부드럽죠. 부드럽고 반투명한 막질이죠. 그래서 거의 투명한 이러한 중간 껍질이 있고, 그 중간 껍질 속에 또다시 안쪽 열매 껍질 속에는, 요 열매 껍질 속에는 즙이 많은 알갱이가 들어있다. 이 알맹이가 입속에 들어가서 톡톡 터지면서 우리 입속을 달콤하고 향기가 가득한 귤을 먹으면서 우리들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귤골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